걱정이에요가 아닌 믿고 있어요. 아이가 걱정이에요. 친구의 일이 걱정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러한 말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있죠. 걱정이다, 염려스럽다 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믿고 있어요 라고요.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믿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해져요. 그만큼 더 힘을 낼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의 반대는 믿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믿음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무엇보다 큰 최고의 선물이고요. 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차일까봐 걱정이야,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야 등 막연이라도 걱정이 떠오른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도록 합시다. 뭐뭐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뭐뭐를 진심으로 믿어. 여기 뭐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말해봅시다. 명옥이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실패는 우주가 준 프리패스 티켓. 실패는 큰 성공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그것을 경험으로 만드세요. 최악의 일은 스스로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말하며 끊어내야 합니다.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라는 말버릇으로 침착하게 다음 대책을 생각합시다.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오른다면 너를 믿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은 작년에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기억하나요? 대개는 내가 무슨 일로 고민했었지 싶을 만큼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고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은 원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혀 아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끼발가락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아야 하고 뒹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아픈 새끼발가락에 신경 쓰느라 머리를 부딪힌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심각하게 이제 도리가 없나 봐. 더는 회복 불가능이야 라며 계속 고민하지만 그러다가 다른 고민이 나타나면 먼저 번에 심각하게 생각하던 일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일이 고민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침울한 얼굴로 머리를 싸쥐고 있는 것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간혹 저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유미 씨는 고민을 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일 없이 늘 활기찬 것 같아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인간인걸요. 때로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끙끙대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진짜네하며 의심스러워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인간이 지닌 희로애락이라는 멋진 감정이 존재하니까요. 그래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 감정이 멋대로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급적이면 잘해주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고민에 빠져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강연회 단상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기분이 최악입니다. 굉장한 고민이 있어서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파자마 차림에 맨 얼굴로 왔습니다. 정말이지 괴로워서요. 여러분,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 실은 어제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을 내고 강연회를 기대하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두 번 다시 제 강연회는 오지 않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강연회에 오신 분들은 저의 고민과는 전혀 무관하니 단상에 오르기 전에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겠죠. 저는 사이토 히토리 씨가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그분의 기분을 맞추려고 눈치를 보게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늘 즐거운 이야기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사이토 씨였습니다. 어느 날은 늘 기분 좋은 사이토 씨가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기분 상태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기분에는 상, 중, 하가 있어요. 하에 속하는 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은 일만 생깁니다. 중에 속하는 건 보통 사람이죠. 그때그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죠.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만 일어나죠. 어째서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하곤 하죠. 당연히 보통 사람이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상에 속하는 사람은 늘 기분이 좋고요.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계속 멋진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은 우주도 늘 보살펴줘요. 기분 상태가 언제나 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반짝거려요. 아주 눈에 잘 띄니 행운과 행복을 전달하기도 쉽죠. 사이토 씨는 일본 최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내놓는 상품마다 모두 히트 상품이 되는 등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행운만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바로 항상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입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합시다. 이제부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말버릇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버릇을 잘 활용해 매일매일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에게도 기적 같은 행운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는 만능약 말버릇.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정들은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본능으로 원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방어 본능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없으니 고층 빌딩에서 아무렇지 않게 뛰어내리거나 불 속으로 뛰어들고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겠죠. 이래서야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무척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가령 처음 일을 맡았는데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쩌지?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하며 필요 이상으로 앞일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 불안의 근거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 말할 수 있나요? 대개의 경우 방어 본능이 발동한 것일 뿐 딱히 불안의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약 말버릇인 괜찮아 괜찮아를 외쳐봅시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다 보면 걱정이나 불안 대신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지 생각하는 진취적인 에너지와 지혜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토에서 마루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먼저 홋카이도나 오사카에서 마루칸 지점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지역이고 장사를 하는 것도 처음인데 판매니 뭐니 불안한 건 없어요? 하고 상냥하게 물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야, 반드시 성공하겠네요. 불안하지 않다니 대단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지식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할 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 괜찮아요.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들은 늘 기분 좋게 지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기분을 유지합니다. 불안을 느끼기는커녕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니 불안감을 느낄 바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끝만 살짝 바꿔도 기분이 좋아진다.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담당자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끔 저도 모르게 하고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버릇 같은데 뭔가 다른 말버릇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그때 저에게 개그의 신이 강림하셔서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한숨을 쉴 때 하고 쉬니까 어두운 느낌이 들죠? 하 대신에 마이클 잭슨처럼 호 하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박장대소했고 회의 자리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넘어 눈물이 날 만큼 큰 웃음으로 무척 즐거워졌습니다. 하고 한숨 짓는 세상에서는 하고 짓는 한숨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파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한숨을 들은 주위 사람, 게다가 한숨을 들은 주위 사람들도 신경을 쓰게 되고 침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다 왠지 모르게 피로가 몰려오는 기분까지 드니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요, 호라고 말하는 말버릇은 모두의 댄스 본능을 일으키며 미소 짓게 만듭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금만 톤을 높여 호 하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복의 한숨. 한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숨이 매우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하고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한숨 소리를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가 섭섭해 하실 만한 이야기를 했나? 하고 어린 마음에도 신경이 쓰이고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난 후로 그런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어디론가 가던 날 사이토 씨가 하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떠올라 뜨끔했죠. 그런데 사이토 씨는 뒷이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엥? 행복하다고요? 지금 행복해 라고 하셨죠? 제가 놀란 얼굴로 묻자 사이토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행복해서 한숨이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마유미 씨도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한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파동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 한숨만 쉬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파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행복해 하고 덧붙여 말하면 돼요. 누군가 한숨을 쉬면 주위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죠. 안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한숨에다 행복해 라고 덧붙이면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감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한숨으로 바뀌니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복의 파동이 됩니다. 저는 사이토 씨의 행복한 한숨 덕분에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는 기분이 좋아서 좋구나, 좋아 라고 저절로 말하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한숨이 나왔을 때는 행복해 하고 말해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퍼뜨리기 바랍니다.